네, 그러면 이어서 느끼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선택을 하고 바로 필터 되지 않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필드가 일반 필드였을 때는 커밋을 했을 때 그 해당 비교가 참이 되는 것들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 글로벌 필드로 바뀌고 나서는 커밋을 해도 반응이 없죠. 그래서 윈도우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비로소 반영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당 필드에 스크립트를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서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윈도우 새로 고침 공통이란 이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포털 새로 고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을 새로 고침, 포털 새로 고침이 맞겠네요. 이 포털을 새로 고침할 건데 이 포털의 대상체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변수를 사용해서 포털 이름이라고 변수를 주고, 그러면 그 변수를 또 얻어오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변수 설정을 통해서 변수 이름, 포털 이름으로 주고요. 여기서는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 이 부분은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승인하고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요.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서요. 이 포탈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탈을 새로 고침해 줘야 되는 거죠. 이 포탈의 이름을 또 정해주고, 그러면 홈 언더바 견적 리스트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저희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이 필드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스크립트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어떤 상황, 여기 보면 이벤트에 대해 실행될 스크립트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그 해당 설명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것은 onObjectSave라고 하는 이 이벤트, 그 내용을 보면 선택한 활성 대상체의 변경 사항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된 후 저장되면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이런 게 있고, 또 대상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수정되면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이 각각의 예는 그 해당 관련된 기능 개선이나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될 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onObjectSave라고 하는 이벤트, 요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털 새로 고침 공통, 이게 실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매개 변수를 주고 그 변수 값을 받아서 그 해당 포탈을 새로 고침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피했던 이름, 포탈의 이름이죠. 그걸 붙여넣기 해주고, 왜냐하면 포털을 여러 개 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당 포탈을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홈 화면에는 하나의 포탈이 있지만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준 다음에 레이아웃 종료, 저장.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런 페이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 새롭게 추가한 필드만 디폴트로 상단하고 좌측에 기준점을 잡아줘서 이렇게 이제 왼쪽에 치우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중앙으로만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 중앙으로 서로 다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중앙에 위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면 디버깅에서 새로운 상태를 선택을 한다. 발주.
그러면 디버깅이 시작이 돼서 이 스크립트 맥의 변수로 그 포털 이름을 지정을 해줬고 이것을 얻어오겠죠? 얻어왔습니다. 다음에 포털 새로 고침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지금은 아직 필터가 적용이 안 된 상태죠. 근데 포털 새로 고침을 해서 원하는 상태의 견적 리스트를 포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에 따른 결과가 바로바로 보여지고 있죠. 하나 더 커밋을 해주는 단계를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냥 뭔가 여기는 전체 보기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값을 지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상태값이 없는 레코드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이어 편집에서 필터에 이 조건 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is empty 검색 견적 상태 필드가 비어 있을 경우는 참을 만들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 첫 번째 조건을 테스트에 입력을 해서 비어 있으면 결과가 1 무조건 1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선택값이라도 선택이 되어진 거고 이 비교에 의해서 참 거짓을 가리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지정을 해주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값이 없었을 때 이 레코드들만 보여졌는데요. 지금은 전체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값이 비어 있으면 다 1을 준 거고 여기에 특정 상태값이 비어 있지 않을 경우는 그 두 번째에 의해서 이 검토권만 필터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또 걸어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처리해야 될 부분은 이 해당 견적서로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완료 상태에 있던 현재 견적 중에 있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해당 레코드를 찾아가는 이동하는 기능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좀 닫고요. 새로운 스크립트 이름은 홈 견적서 이동 관련 레코드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간단한 스텝이긴 한데요. 관련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관련 레코드로 이동이라고 하는 탐색 카테고리에 관련 레코드 이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옵션 창에 보면요. 다음 항목에서 관련 레코드를 가져오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거나 포탈을 만들거나 할 때 테이블 설정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 레코드는 관계를 맺어준 요 포탈이 되겠죠. 그래서 홈 견적 리스트 바로 위에 있었네요. 이 홈 견적 리스트에서 가지고 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레코드 보기 이 부분은 어디로 이동할 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적 상세 다시 보면 위에 정해주는 이 가상 테이블은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고 그 해당되는 레코드들을 어느 레이아웃에서 보여줄 것인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관련 레코드만 보기 현재 레코드만 일치 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현재 레코드만 일치 승인 설정을 한 다음에
필드를 좀 좁혀주고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버튼은 아이콘만으로 표현을 해서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스타일은 이동 버튼, 그 동작의 스크립트 수행에 선택을 해주고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리고 12개 중에 1개의 레코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완료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EST9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지금 EST9 견적서에 위치해 있고 찾은 거는 4개의 레코드가 찾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필터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상태 값을 확인도 했고 해당 견적서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스크립트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견적 상세 페이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